여러분 꿈찰 청장으로 여러분을 모셨습니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어서 오십시오. 네, 반갑습니다. 목요일 저녁에 함께하는 꿈찰 청장. 한 주 동안의 이 법조계 이슈들을 다루되 우리가 그냥 뭐 온갖 뉴스를 다 다루는 건 아니잖아요. 네. 예전에 우리가 연예계 이슈도 한번 다룬 적이 있었어요. 네, 맞아요. 예. 근데 우리가 이제 뭐 그런 시대는 지난 것 같고 피가 철철 흐르는 그런 뉴스들로 함께 하겠습니다. 나오신 분들 소개하겠습니다. 신유진 변호사님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예. 그리고 장용진 사회부장님 안녕하십니까. 감사합니다. 우리 서대인 변호사님. 안녕하세요. 예, 김태형 기자님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자, 오늘도 이 네 분의 아주 빛나는 이빨들과 함께하는 시간. 이빨들이 일하기 전에 오늘 이빨들을 우선 좀 즐겁게 하고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게 뭡니까, 여러분? 에? 이게 뭐예요? 오늘 여러분들께 보여드리는 침이 거는 넘어가가지고요. 자, 여러분 좋아하시는 노키친, 노키친의 청국장찌개를 오늘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부뚜막 청국장찌개. 네. 드세요. 그쪽은 다 드시고 내가 설명할 테니까. 네. 자, 여러분 노키친을 주목하시기 바랍니다. 부엌이 필요 없다는 의미에서 노키친이 되겠습니다. 노치킨으로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노키친. 특히 한식은 손이 많이 가고 조리 시간이 길지요. 자, 하지만 노키친은 세척부터 손질까지 완벽하게 준비된 재료와 40년 노하우가 담긴 양념을 함께 보내드립니다. 레시피대로 데우고 볶기만 하면은 뭐 유명 맛집에 갈 필요가 없어요. 이게 유명 맛집입니다. 명품 요리 여러분들께 선사하겠습니다. 현존하는 가장 완벽한 청국장 밀키트라고 해도 과언이 아닌데 볼까요? 뭐가 들어있는지. 예. 진짜 맛있어. 예, 어때 드시니까 맛있어요? 너무 맛있어요. 아, 이게 아이고, 진짜 그래요. 진짜. 너무너무 실해요. 아까부터 자꾸 이렇게 와, 먹지는 누가 못하고 어쩐지. 냄새 맡고는 너무 힘들었는데. 몇 예. 인분인가요? 자, 우선 이 야채류가 있겠고요. 그리고 명품 두부. 네, 그렇습니다. 와. 명품 두부. 그리고 오, 이게 다대기인가 보죠? 네, 다대기인가요? 아, 이건 김치인가 보다. 김치. 그리고 이 돼지고기. 이거 돼지고기 안 들어갈 수가 없지. 너무 진짜 맛있어요. 맛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이 오늘의 핵심 청국장. 청국장. 아, 그래요. 대박. 청국장. 이렇게 해서 밀키트가 구성이 돼 있습니다, 여러분. 아이고 정말 죽겠다 죽겠어. 청국장이 이렇게 맛있을 수 있나? 많은 분들이 놀라게 됩니다. 청국장 특유의 냄새가 없고 전혀 짜지 않습니다. 청국장이 짜지 않다? 그렇다면 이게 결국에는 원래 양념이 아닌 재료로 승부한다는 의미 아니겠습니까? 거기다 두툼하게 썰어 넣어서 식감이 좋은 돼지고기가 듬뿍 들어 있습니다. 돼지고기 남녀노소. 궁금하네, 진짜. 예. 네. 맞아요. 남녀노소 누구나 좋아합니다. 청국장 싫어하는 아이들에게 노키친의 부뚜막 청국장을 한번 와. 줘보시죠. 놀라운 일이 벌어집니다. 청국장, 아우 냄새 때문에 못 먹어요 하는 아이들이 이제 청국장 마니아가 될 거예요. 노키친 부뚜막 청국장찌개 2인분인 거죠? 2인분. 아, 2인분. 2인분이에요, 2인분. 2인분인데 이게 11,900원. 그러니까 만 원대입니다. 와. 네. 1인당 뭐 한 5, 6천 원대 된다고 봐야 되겠죠? 자, 2인분이라고 소개하지만 사실 4인분 같은 2인분입니다. 두부 많아요, 진짜. 특별히 대식을 하는 집이 아니라면은 4인 가족도 충분히 먹을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가격은 11,900원. 빠른 품절이 예상되기 때문에 빨리 구매하시기 빨리 바랍니다. 구매해야겠네요. 아니 근데 이게 4인분일 수밖에 없는 게 두부 한 모를 둘이서 안 먹거든요. 네. 4인분이에요, 4인분. 그렇죠. 예, 맞아요. 그래. 김태현이하고 내가 둘이 살면은 아, 2인분이지 그러면은. 그렇죠. 제가 봤을 때는 다 본인 같은 줄 알아요. 1인분이죠, 1인분. 그러니까 부분의 김태현, 이인분이야. 김용민 기준으로 2인분. 정말이에요, 이거. 아니, 노키친이 설명 써놓으신 거 누가 써놓은 거 누가 써주셨는데 노키친은 180cm에 100kg 성인 남성 기준으로 만든다고. 근데 진짜 맞는 것 같아요. 그 떡갈비 시켰는데도 너무 두꺼운 거예요. 나 깜짝 놀랐어. 1인분이 아니에요, 진짜. 아, 너무 좋은데. 정말 노키친을 만나면 세 번 놀랍니다. 맛에 놀라고 양에 놀라고 가격에 놀랍니다. 김용민닷컴의 최고의 한식 밀키트 노키친 제품을 압도적 최저가에 만나시기 바라겠습니다. 게다가 노키친 지금 저 열무 비빔국수하고 초계국수가 네. 시즌 오프를 앞두고 있어요. 네. 여름이 지났으니까. 네. 초계국수도 있구나. 10월 말까지만 판매 예정이니까요. 네. 이미 말도 안 되는 최저가였지만 여기서 15%를 추가로 더 할인합니다. 자, 내년 여름에나 만날 수 있는 노키친의 열무 비빔국수 초계국수 지금 바로 김영민닷컴에서 압도적 최저가에 만나보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럼 저도 한번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너무 맛있어요. 진짜 맛있습니다. 이게
청국장에 이렇게 특유의 냄새가 있잖아요. 약간 꼬릿꼬릿한 냄새. 근데 그런 냄새는 거의 없고요. 진짜네. 이게 짜지가 않네. 너무 맛있어. 어머. 근데 이거 꼭 사야 맛은 돼. 어머. 청국장 맛이 나요. 그리고 안 짜요. 너무 맛있어. 제가 아까부터 밥은 안 먹고 계속 청국장만 먹고 있는데 그래도 전혀 짜지가 않아요. 돼지고기가 오 진짜 맛있습니다. 돼지고기가 굉장히 독특하게 들어가 있어요. 지금 구매하셔야 돼요. 왜냐하면 오늘 주문하면은 내일 만들어서 토요일 날 받으실 수가 있거든요. 저랑 같이 토요일 날 우리 청국장을 먹읍시다. 너무 맛있어. 좋아요. 지금 주문하셔야 돼요. 아, 이게 그냥 뭐 쌓아놓고 파는 게 아니구나. 네. 주문하면 그때 만드는 거예요. 다음 날. 지금 저녁이니까. 제가 그때도 이제 여기서 먹고 노키친 먹고 그때 봉골레 칼국수랑 떡갈비 주문했는데 토요일에 딱 오더라고요. 그래서 토요일, 일요일에 완전 잘 먹어요. 지금 주문하시면 주말에 맛있는 북두막 청국장 진짜 푸짐해요. 근데 근데 보니까 여기 야채가 되게 신선하거든요. 그다음에 고기, 돼지고기도 있고 하니까 바로 만들어서 바로 먹을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드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오랫동안 쌓아두고 있다가 하는 건 아닌 것 같아요. 진짜 맛있어. 야, 근데 맛있다. 그러니까 이게 주문을 해야 만들어요. 받으시는 분. 아, 왜 이렇게 주소가 안 돼 있지? 밥을 자꾸 마시게 되네요. 아, 맞아요. 꼭꼭 씹어 드시고. 또 콩이 좋지 않습니까? 맞아. 청국장은 콩입니다. 네. 그러니까 청국장이 맛있다 그러면 콩이 맛있다는 얘기예요. 콩의 재료가 신선하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청국장 콩도 많이 들어가 있어요. 네. 그래서 돼지고기랑 청국장 콩이랑 이 두부랑 세 개 같이 넣고 씹는 그 맛이 굉장히 식감도 좋고 전혀 안 먹고 온 보람이 있습니다. 아, 진짜 저는 안 먹고 온 보람이 있어요. 어떤 데 가면은요, 이 청국장 밀키트라고 해가지고 이렇게 나오는데 보면은 이게 맹탕인 경우가 많거든요. 이렇게 건더기 거의 없거나. 그 다음에 이제 장기간 보존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이렇게 바짝 말려가지고 동결 건조되어 있는 그런 것도 있거든요. 근데 그거는 근데 그 맛이 안 난단 말이에요. 근데 이건 정말 야채도 신선하고 두부, 자, 여러분들 감동을 받으실 준비가 돼 있어야 돼요. 이게 밀키트. 와 이건 진짜 두부도 진짜 너무 고소해. 맞아요. 너무 맛있어. 진짜 지금 바로 청국장을 이제 뚝배기 같은 데서 끓여서 주는 것 같아요. 그죠? 그러니까 이게 금방 뚝딱 만들었다는 느낌이 전혀 안 들죠? 정말, 와. 이제 돼지고기 아주 두툼해가지고, 이 씹는 식감이. 맞아요. 이게 보여드려야 될 것 같아, 돼지고기는. 이렇게 해야 되는데 이게 좀 얇은 편이에요, 이게. 그건 얇은 거예요. 네, 이게 얇은 편이에요. 이거 여러 번 나눠서 먹기 귀찮으니까 한 번에 다 해놓고 아침, 점심, 저녁 다 먹어도 진짜 맛있습니다. 맞아요. 그러니까 돼지고기가 익혀져서 네. 뭐 레토르트처럼 들어가 있는 게 아니라 생 돼지고기를 바로 그대로 익힌 거기 때문에 그냥 정말 집에서 바로 끓여 먹는 그런 음식이에요. 생돼지고기 보여드리잖아요. 이게 너무 생돼지고기. 좋네요. 사실 이제 청국장을 즐겨 먹는 편은 아닌데 콩은 좋아하지만 야 이거는 진짜 예술이네. 정말 예술이네요. 진짜 맛있습니다. 이게 공장은 어디 있어요? 공장이 포천. 그래. 포천이 아주 좋아요. 물도 맑고 일동갈비가 있는 곳이 아닙니까? 전혀 관계가 없지만 이거 고기가 그냥 아주 맛있네 진짜. 정말 노키친 너무 좋네요. 제가 이거 사실은 좀 고백을 하자면 네. 노키친에서 키트를 받아다가 음식을 해가지고 사진을 찍어서 인스타에 올렸는데 사람들이 그게 그거였어요? 속았다. 와. 아니 비주얼이 엉망인 건 제가 한 거고요. 비주얼이 좋은 거는 여기서 받은 거예요. 여기 너무 고급져요 비주얼도. 그러니까 저는 그 사진 올려놓은 거 보고 우리 신유진 변호사님 집에서 이렇게 음식을 많이 해 드시는구나. 비주얼이 엉망인 건 제가 만들고. 정말 대단하다 이랬더니 다 이거. 정말 너무 예술이에요 이게. 그게 외부 일정이 많으신 분들 있잖아요. 음식 차리기가 좀 쉽지 않은 분들. 네. 최은순 씨 같은 분이나 이런 분들에게 노 키친 굉장히 추천합니다. 근데 밖으로 이렇게 외부 일정이 많을수록 이렇게 집밥이 먹고 싶을 때가 많거든요. 그치? 네. 주문 완료했습니다. 토요일에 저는 또 청국장 그리고 저기 먹을 거예요.
이 맛있는 맛집을 찾아다니면 수도권에 많지 않습니까? 진천에 가면은 상대적으로 좀 맛집을 찾아다니기 쉽지 않아요. 그래서 용인에 계시다가 진천 가신 분 노키친 추천합니다. 근데 저는 그거 잘 가신 것 같아요. 용인은 사후 용인이고 생거는 진천이에요. 그렇지. 살아서 진천, 죽으면 용인. 그러니까 그러니까 난 참 이해를 할 수 없는 게 그 음지에 있다가 양택으로 갔는데 뭐가 좌천이라고 그런지 모르겠어요. 나는 그 좀 이해를 할 수 없는 게 말이죠. 아니, 분원에 있다가 본원으로 갔는데 이거 승진 아닙니까? 본원에 있어야 할 사람이 분원에 간 게 그 자체가 그거 좌천인데 잘못이죠. 예. 이번에 본원으로 갔더니 뭐 이걸 좌천이라고 얘기를 해. 말도 안 되는 얘기죠. 법무연수원은 뭐 사실 분원이나 본원이나 뭐 별 차이도 없어요. 그리고 요새는 또 진천은 또 워낙에 교통이 좋아가지고 그렇게 용인하고 그렇게 큰 차이가 그렇지. 안 날 것 같은데. 가까워요. 그 저기 양지 IC에서 나와가지고 그쵸, 쭉 그쵸. 가면 진천이 나와요. 기분이 좋아지는데요? 네. 피가 맑아져요. 청국장 좋아하면은. 네. 진짜 청국장. 깨끗이 비웠어요 제가 지금 이렇게. 깨끗이 비워서 이거. 어우, 되게 맛있다. 정말 밥 한 그릇이 뚝딱 들어가네요. 제가 청국장을 좋아해가지고 그 혈관 나이가 어린가 봅니다. 그래요. 최근에 그 건강검진 받았는데 23살이 나오더라고요. 진짜요? 와, 너무한 거 아니에요? 혈관 나이가. 와. 자, 여러분. 정말 최고의 청국장을 맛봤습니다. 여러분들도 맛보실 수 있습니다. 노키친, 노키친의 부뚜막 청국장찌개, 돼지고기 듬뿍, 두부 듬뿍, 맛은 한가득. 노키친의 사야겠어, 진짜. 청국장찌개. 너무 맛있죠? 네, 여러분들께 강력하게 추천합니다. 네. 자, 오늘 할 얘기가 많은데 네. 많습니다. 우선 아주 기가 막힌 표창장 위조 시연. 네. 일종의 이건 코미디고 그건 코미디. 코미디. 네, 그렇습니다. 예. 오늘 아주 장영진 부장님이 기가 막힌 비유를 하셨습니다. 한마디로 이렇게 다 정리가 될 것 같습니다. 이게 그 건물을 지을 때 시간이 되게 오래 걸리잖아요. 그렇지. 네. 하지만 준공식 할 때 테이프 커팅은 금방이죠. 자, 테이프 커팅할 때 30초가 걸렸다고 해서 건물 짓는데 30초 걸린 건가요? 아니거든요. 그런데 오늘 검찰이 시연한 거는 테이프 커팅이에요. 앞에 거 다 세팅해놓고 테이프 커팅만 딱 해놓고 30초 걸렸습니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눈 가리고 아웅이다. 이거는 시연이 아니라 눈속임이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 표창장 위조를 했다는 게 최종 단계예요. 최종 단계가 뭐냐면 아들의 그 표창장을 MS 워드에 올려놓고 MS 워드로 자르기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MS 워드에서 직접 캡처를 해서 한글 파일에 올려놓는다. 이것까지 하는데 딱 30초가 걸린다는 건데 모든 기사가 표창장 위조 30초면 가능이라고 나오고 있습니다. 네, 그렇더라고요. 뉴스 보니까도 계속 그렇게 나오는데 검찰이 법정에서 30초 만에 그거를 시연을 한 거는 맞는 건가요? 30초보다는 좀 더 걸린 것 같아요. 예, 더 걸린 것 같은데 여기서 검찰이 뭘 했느냐면은 표창장 그 서식에서 아래 위 여백을 미리 줄여놨어요. 미리 줄여놨어요. 그리고 원래 그 서식 안에 이렇게 칸이 다 있잖아요. 그렇죠. 이 칸도 미리 다 합쳐놨어요. 그래가지고 칸을 넓혀놓은 거예요, 공간을. 공간 다 넓혀놓고 거기다가 쏙 집어넣는 모습을 보여준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당연히 안 되겠죠. 당연히 아니다. 당연히 되는 거죠. 그 저희가 전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그 아래 한글을 가지고 위조하는 방법이 한 100가지는 넘을 거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어요. 다 되는데 네. 검찰이 소위 말한 타임라인에 맞춰가지고 한 그 방식대로는 안 된다. 검찰이 포렌직을 해서 밝혔더니 이런 절차가 나왔다. 라면서 6가지 얘기를 했거든요. 그때 그랬죠. 상장 파일을 캡처를 해서 이게 알캡처. 알캡처로 상장 파일을 캡처해서 PNG 파일을 만들고 그걸 MS 워드에 붙인 다음에 저장을 하고 상장 하단부를 잘라내서 또 저장을 하고 그 다음에 이거를 아래 한글로 작성된 표창장 서식에 갖다 붙여서 이거를 다시 PDF 파일을 바꿨다. 적어도 6단계를 거치게 되거든요. 네. 이 6단계를 거치는데 오늘은 뭐냐면은 2단계밖에 안 했습니다. 아무리 길게 잡아도 3단계밖에 안 돼. 반밖에 안 해놓고서는 30초밖에 안 걸렸다. 시간 많이 걸리는 건 다 빼고. 아니, 제일 게다가- 먼저 아래 한글로 작업했다고 하지 않았어요? 그러니까요. 처음에는 아래 한글이었죠. 근데 오늘은 MS 워드고요. 그 프로그램이 다른데 조건이 다른데? 근데 공소장에는 워드라고 돼 있어서 자기들 말로는 그냥 한글 파일이랑 MS 워드를 두 개 다 워드라고 했다 이렇게 주장할 수도 있을 것 같은데 문제는 세팅을 너무 잘 해놓은 거예요. 그래서 상장의 그 하단부를 복사 붙여넣기를 했는데 늘리기를 할 필요가 없이 딱 맞아버렸어요. 아, 그래요? 그러니까 검찰이 이게 갖다 붙인 다음에 사이즈가 안 맞으니까 늘렸다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직사각형이 됐다. 네. 근데 직사각형이 안 됐어. 안 돼요.
예. 그러니까 검찰이 지금까지 얘기했던 타임라인하고도 안 맞아요. 검찰이 그게 결정적인 증거라며 자기들이 포렌직에서 찾아냈다며요. 그러면 그 포렌직 절차대로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절차대로 시연을 했더니 된다 안 된다를 해야 되는데 자기들이 만들어 놓은 타임라인을 스스로 부정을 하면서 되잖아요, 되기는. 되기는 된다고 우리가 되기는 안 된다 그랬어요. 되기는 돼요. 그런데 더 황당한 거는 MS 워드로 다 잘라붙이더라. 그러니까 모든 거를 다 MS 워드로 다 하고 맨 마지막에 한글 워드는 그냥 갖다 붙이기만 붙인 것처럼 이렇게 만들어놨어요. 공소장하고 또 틀려요. 그러니까 공소장 변경하시겠느냐니까 안 한대 또. 이 뭐 하자는 플레이인지 모르겠어요. 이게 진짜 아니 욕 나오려고 공소장하고 그랬어. 다른 내용으로 시연하는 게 무슨 그 시연이야? 그러니까 이거는 근데 문제는 기자들인 거예요, 기자들. 기자들. 그거를 보고 공소장하고 다른 애라고 해야 되는데 30초 만에 된다고 이렇게 쓴 그게 도대체 정말 말이나 되는 얘기인지 모르겠어요. 특히 서울경제 모 기자는 컴맹이라더니 30초면 된다. 이렇게 기사를 썼어요. 그런데 저는 이거는 길게 들어갈 필요도 없이 딱 한마디면 끝나요. 왜? 남이 30초가 걸리든 20초가 걸리든 내가 못 쓰니까 컴맹이야. 그런데 그걸 컴맹이라면서 30초네? 잘하는 사람은 30초가 아니라 검찰 하는 방식대로 하면요. 10초도 안 걸려요, 솔직히. 잘하는 사람이면. 네. 근데 이게 검찰이 기존에 공소장에 있는 걸 그대로 시연한 게 아니라 그렇죠. 미리 다 세팅을 해놨던 세팅이 거죠. 된 거라는 거. 그러니까 장유진 기자님이랑 김태형 기자님이 시연을 할 때는 공소장에 있는 그대로 하니까 안 되는 건데 사람들이 뭐 이렇게 하면 돼요, 저렇게 하면 돼요. 그런 쪽지 엄청 많이 왔잖아요. 그렇죠, 예. 이렇게 하면 돼요, 기자님 이렇게 하면 돼요. 뭘 이거서 바꾸면 돼요, 뭘 하면 돼요. 그런 거 없이 그런 거 고려하지 말고 공소장대로 해보니 안 되더라. 우리가 그 얘기를 드렸잖아요. 그렇죠. 근데 저희가 여기에 저번 보도 때 약간 함정을 하나 파놨는데 그게 뭐냐면 검찰이 갖고 있는 그 서식 파일 있잖아요. 이게 오늘 현출된 그 서식 파일, 이거는 변조가 된 파일이에요. 원래 양식이 있어요. 원래 양식 부분을 보면은 그 상장 음박이랑 뭐 로고를 침범하지 않기 위해서 이 부분을 6개로 나눠놓는데 거기를 4개로 바꿔놓은 거예요. 그리고 칸을 올려놔 버리면은 사진이 들어가긴 들어가요. 그래서 대부분 저희가 한번 만들어 보세요 했을 때 그걸로 해보신 분들은 그 파일을 갖고 하신 거예요. 근데 이거를 약간 저희가 함정 삼아서 한번 던져놔봤는데 실제로 그 파일이 그 오늘 현출이 됐던 거죠. 압수수색을 통해서 확보한 파일이 아니었다는 거죠. 저희들이 함정으로 툭 던져놨던 그 파일을 가져가서 만들었다. 자, 이겁니다. 이거 혹시 보여주실 수 있나요? 좀 보여드릴게요. 자, 이게 상장 파일입니다. 자, 여기 보면은 요 부분을 지워버린 겁니다. 요 부분을 지워요. 그래가지고 요렇게 만들어 놓은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이 부분이 넓혀진 거죠. 네. 이 부분이 그러니까 이만큼 네, 넓어진 네. 겁니다. 네. 자, 다시 한번 보여드릴게요. 네. 그렇죠. 자, 이렇게 돼 있죠. 두 칸이야, 이렇게 돼 두 칸인데 요거를 줄. 예, 지우고 요렇게 만드는 겁니다. 네. 그러니까 이제 이렇게 되니까 여기에 파일이 당연히 들어가겠죠. 네. 예. 요렇게 만들어 그다음에 또 있습니다. 여기 위에 이제 위에 요쪽 여백, 네. 아래쪽 여백을 줄여요. 네. 위쪽 여백과 아래쪽 여백을 각각 줄여 놓습니다. 네. 그러니까 또 들어갈 공간이 커지죠. 그러니까 들어간 겁니다. 대신에 이렇게 되면 결정적인 문제가 생깁니다. 상장의 실제 위조된 모습하고 이렇게 해서 나온 모습하고는 달라요. 그러니까 검찰도 그렇게 얘기합니다. 뭐라고? 검찰도 실제 만들어진 원본과 그리고 이 우리가 뽑은 거는 차이가 있다라는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거의 비슷하다라고 얘기하는데 그러면 자기들도 해봤는데 원본이랑 완벽하게 똑같지 않다라는 그런 얘기를 한 거예요. 근데 왜 안 되냐면 그 표창장을 만들 때 여백을 조정해서 만든 게 아니에요. 네. 여백을 조정하지 않고 위에 그냥 엔터를 쳐가지고 표를 내린 거예요. 네. 저희가 그래서 영상에 그렇게 만들어 놨는데 검찰이 뽑아보고 안 되는 걸 알았던 것 같아요. 네. 그래서 네. 예, 자기들이 갖고 있는 파일로 안 되니까 저희들이 이렇게 하면 됩니다라고 만들어놨던 파일이 있어요. 그 파일을 덥석 가져가가지고 갖다 붙인 거죠. 그리고 저는 기억에 남는 게 지난번에 표창장에 대해서 자세하게 한번 시연을 장 기자님께서 해주신 적이 있는데 그때 보면 아들 표창장에 있는 도장을 가지고 딸의 표창장에 옮긴 건데 그 도장이 서로 모양이 다르다. 자세히 살펴보면 다르다, 예. 그것만 봐도 이거는 위조 방법 자체가 맞지 않죠. 그러니까 이제 지금 자꾸 시연을 했다고 그거 가지고 크게 얘기를 하는데 그랬으면은 아들의 상장과 딸의 표창장이 똑같아야 돼요. 하단 그렇죠. 부분은. 근데 네. 안 안 똑같아요. 안타까운 게 이렇게 제목을
30초 만에 30초도 안 걸려 이런 식으로 뽑으면은 사람들은 야 검찰이 다 보여줬는데도 법원이 안 믿는다면은 법원이 문제가 아니냐 이렇게 생각할 것 같은데 다른 보도가 양적으로 너무 차이가 나니까 너무 차이가 납니다. 네, 그래서 아주경제에서 반박하는 보도가 나왔잖아요. 좀 안타깝더라고요. 이게 지금 보도량이 압도적이니까 그러니까 그 자리에서 정경심 교수가 썼던 프린터랑 같은 기종의 프린터를 가지고 검찰이 표창장을 만들어요. 근데 저희가 이전에 해봤을 때랑 조금 다르게 그 하단부의 직인 파일 부분이 색깔이 그렇게 크게 바뀌지 않아요. 네. 오히려 옛날 프린터이다 보니까 색깔이 거의 하얗게 비슷하게 나오는데 문제는 이제 저희가 말씀을 계속 드렸던 것처럼 하단부, 그러니까 표창장 양식을 명확하게 해놓고 거기서부터 시작을 해야 되는 건데 그냥 뭐 직인 파일만 가지고 위조가 된다라고 얘기를 해버리니 표창장 양식을 구하지 못한 기자들 혹은 그거에 대해서 크게 관심 갖지 않은 기자들은 그것만 보면 아, 위조가 되겠다라는 생각을 할 수도 있죠. 좀 그런 게 그러니까 이게 저는 사실은 어느 정도 예측은 했어요. 검찰이 시험한다고 했을 때 아예 못할 거 그러다가도 검찰이 아니 근데 우리도 쪽지를 받으면서 이렇게 하면 된다라는 그런 거 있잖아요. 그런 그렇죠, 팁, 예. 여러 가지 그 사람들한테 팁이 들어갔겠죠. 그렇죠. 그런 다양한 팁을 해서 미리 세팅을 이렇게 해서 가지고 준비해서 보여주면 된다라고 준비를 했을 것이다. 그 정도는 사실은 우리도 예측했지만 정말로 검찰이 그렇게 진짜 그 방법을 쓸 거라고 생각을 유치하게 못했지. 정말 진짜 유치하게. 근데 중요한 거는 또 정경심 교수가 한글을 잘 못 쓴다는 그런 사실이 전제가 돼야 되는데 정경심 교수는 검찰이 시연한 그 방법대로 서식을 미리 준비하지 못하겠죠. 그러니까 그 부분 정말 할 수 없는 부분은 싹 빼놓고 네, 그렇죠. 맨 마지막 부분만 딱 갖다 붙이니까 그래서 참 보면서 이 오늘 검찰이 했다는 시연이라는 것은 사실은 법률적인 어떤 재판에서 이기기 위해서 또는 재판에서 증거로 쓰기 위해서 시연을 했다는 게 아니라 언론 플레이용이었구나. 그렇죠. 라는 생각이 언론에 대고 들더라고요. 보여주겠다라는 그런 욕심이 저는 그런 어떤 그러니까 말씀하신 것처럼 뭐 칸을 미리 다 합쳐놓고 그리고 미리 다 위에 아래 간격을 맞춰놓고 그렇게 하면은 이거 이렇게 잘라 여기다 붙여 그렇게 하면 붙이죠. 근데 그게 아니라 그런 걸 세밀하게 맞추는 게 어려운 거죠 사실은. 그래서 여러 장 출력을 해보고 안 된다 이렇게 되는 거지. 그렇죠. 아이씨 어렵네라고 되는 거지. 이거를 미리 다 세팅해 놓으면은 뭐 바보입니까? 그렇죠. 미리 세팅해 놓으면 못하는 게 이상한 거죠. 그렇죠. 결론적으로 너무 웃긴 게 검찰이 정경심 교수가 표창장을 이제 출력을 한 내역을 못 구했어요. 출력한 흔적은 또 없어요. 출력한 거는 이미 포맷이 됐고 그래서 내역도 없고 원본도 없고 그러니까 지금 이 상태에서 계속 표창장을 만드는 방법부터 그리고 표창장의 결과를 계속 재판이 진행되면서 자기들한테 유리하게 말을 바꾸는 거 아닌가. 그다음에 또 한 가지는 뭐냐면은 이게 가장 중요한 건데요. 위조가 됐다고 말하는 그 시점에 정경심 교수는 서울에 있었어요. 컴퓨터는 영주에 있고. 그러니까 소위 말하는 알리바이가 있는 거죠. 현장 부재 증명이 있는 거죠. 자, 그런데 이걸 또 검찰에서 뭐라고 얘기하냐면은 아니다. 그 시기만큼은 이 컴퓨터가 서울에 가 있었다라고 주장을 해요. 그 이유가 뭐냐? 컴퓨터는 데스크탑. 예, 데스크탑. 예, 근데 IP 주소가 정경심 교수 집하고 비슷하더라. 같다가 아니라 비슷하더라. 아니, 대한민국 안에 있으면 비슷하게 나오는데 제법 많아요. 그런데 비슷하게 나오는데 전혀 엉뚱한 데인 경우도 엄청나게 많거든요. 그런데 동양대 장경욱 교수가 찾아냈어요. 그 비슷하게 나오는 IP 주소가 어디냐. 예. 동양대에 있던 공공 와이파이들의 LG U 플러스의 공공 와이파이, 프리 U 플러스 그 와이파이들라는 겁니다. 야. 그래서 찾아냈어요. 그 와이파이를 사용하면 모두 그 IP 주소 나온다는. 그렇죠. 그러면 정경심 교수가 거기 와서 한 게 아님을 또 거죠. 입증하는 하나의 근거가 되겠네요. 그 다음에 또 한 가지가 저희가 보여드렸던 게 있었죠. 열 색상 분석을 해가지고, 맞아요. 표창장의 이 표면에 있는 유리화 현상이 되는지 안 되는지를 보여가지고 유리화 현상이 어떤 데는 일어났고 어떤 데는 일어나지 않았기 때문에 특히 직인 부분에서 유리화 현상이 일어나지 않은 게 확인됐기 때문에 오려 붙였다면 유리화 현상이 나야 되는데 드러나야 되는데 안 났다는 것이죠. 오려 붙여서 이제 그 프린트를 했다면은 유리화 현상이 나야 되는데 유리화 현상이 전혀 안 난 걸로 볼 때 이거는 도장을 찍은 게 맞다라는 전문가의 그 감정 결과도 저희가 소개해드렸죠. 여러 개 있어요. 저희가 한두 가지 가지고 얘기하는 건 아니었습니다. 아니 그러면 지금 요건 검찰이 주장했던 것들이 다 반박이 된 거네요. 예, 근데 지금 검찰은 지금 딱 시연 하나만 한 거예요. 유리화 현상에 대해서도 반박을 못 했어요. 그 다음에 현장 부재 증명, 와이파이 그 IP 주소,
그것도 반박을 못했어요. 그 다음에 아까 우리 소재인 변호사님께서 말씀하셨던 하단부의 모양은 똑같아야 되는데 그게 다르다는 것도 지금 현재 소명을 못했어요. 그런데 시연을 했다. 글쎄 시연도 이것도 시연이라고 말해야 되는지 저는 계속 아까부터 눈속임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런 눈속임을 해놓고 이것이 마치 유죄의 증거가 된 것처럼 얘기하는 이게 도대체 이걸 글쎄 그 검사가 뭐 이기고 싶어서 그랬다고 치더라도 기자는 왜 그랬는지 모르겠어요. 근데 이 표창장을 위조하게 된 동기를 설명하는 것도 저는 좀 이해가 안 되는데 정경심 교수의 딸이 그 전년도에 차병원에 지원을 했었는데 떨어졌다. 다음 연도에는 더 좋은 대학교 병원에 붙으려고 의대에 붙으려고 동양대 총장의 표창장이 필요했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글쎄요. 동양대 총장의 표창장이 얼만큼의 영향력이 있는지 저는 그것도 잘 모르겠습니다. 그러니까 사실 차병원에서 떨어지지 않기 위해서 더 좋은 스펙이 필요했다. 근데 동양대 표창장이 그렇게 더 좋은 스펙이라고 할 수 있는지 글쎄 스펙으로 추가로서 큰 의미가 없어 보이기도 하는데 그게 왜냐하면은 뭐 어떤 전문적인 기술에 대한 뭐 증명 그런 게 아니라 봉사활동 표창장이기 때문에 좀 더 그 의미가 조금 낮아지는 거는 맞는 것 같아요. 그리고 공소장에 는 이제 공소 사실이 특정이 돼야 되는데 위조의 공소 사실의 경우에는 위조의 방법이 굉장히 중요한 그 공소 사실의 특정 요소 중에 하나인데 지금 검찰 스스로가 처음에 설정했던 그런 위조의 방법들이 계속 지금 바뀌고 있는 걸 보면 이거는 공소 사실 특정이 제대로 되지 않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드는데 검찰이 공소장 변경은 안 하겠다고 그렇게 네, 공소장 변경 안 하겠다고 얘기했습니다. 이대로 그냥 판단을 받을 모양인가 봅니다. 그 시점이 표창장을 위조했다는 시점이 언제라고 그랬죠? 2013년 6월 16일일 겁니다. 근데 그래요? 검찰이 너무 황당한 건 그러니까 위조한 날이라고 얘기를 하면 되는데 위조 데이라고 얘기를 해요. 위조 데이? 네. 네. 그러니까 계속 위조 데이 보름 전에 위조 데이 날 뭐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이거는 누가 봐도 기자들한테 들으라는 얘기였거든요. 기자들이 이제 이걸 갖고 네. 많이 활용하라고. 네, 위조 데이. 위조 데이 이렇게 해버리면은 위조가 된 것처럼 인식이 될 뿐더러 부르기도 좋으니 그렇습니다. 언론 용어로 이렇게 쓰라는 거죠. 언론은 그렇죠. 사실 단어를 많이 좁히고 한 번에 떨어지는 그런 용어들을 좋아하거든요. 그렇습니다. 그렇죠. 기자의 어떤 그런 많이 기사 써라. 쓰기가 좋죠 아무래도. 아니 근데 형사 법정에서 사용할 수 없는 단어입니다. 형사 법정에서 어느 검찰이 이런 단어를 만들어서 뭐라고 부를까에 대해서 아마 이거 위조대기라고 하고 되게 좋아했을까? 킥킥킥 하면 되게 난 너무 똑똑해 막 이랬을 것 같아요. 아니 너무 쇼를 하는 지금 왜 검찰이 이렇게 쇼맨십에 지금 몰두하는지 끝까지 자신이 없으니까 이런 끝까지 어떤 쇼라도 보여주려고 하는 게 아닐까 저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렇습니다. 아예 그러니까 애초에 지금 조범동 씨 사건 그리고 정경심 교수의 표창장 사건, 뭐 조국 전 장관과 연결된 그 사건들에 대해서 너무 증거가 없어요. 전부 다 뭐 조국 전 장관과 그 가족들이 했던 카톡 내용이라든가 네. 정경심 교수가 혼자서 쓴 일기라든가 그게 어떤 증거 능력이 있는지도 잘 이해가 안 되고요. 근데 진짜 지금 모든 제목이 다 그거예요. 표창장 위조 30초 안 걸려. 그리고 이렇게 복잡하게 위조의 방법도 지금 제대로 잘 특정이 안 되고 있는 마당인데 이렇게 어렵게 굳이 위조를 할 필요가 있었느냐 이렇게 이 문제로 계속 처음으로 돌아가야 봐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그때 이제 동양대 교수가 법정에 나와서 이런 진술을 했다고 하잖아요. 조민 양이 이제 봉사활동을 너무 열심히 잘 도와주니까 우리가 돈은 못 줘도 표창장은 줘야 되지 않냐 이런 말도 나왔다고 그런 증언이 예. 들었고 그 당시 최성해 총장과 정경심 교수 간의 관계가 굉장히 돈독했기 때문에 사실은 말 한마디면 봉사활동 표창장 받을 수 있는 그런 관계였다는 얘기들도 나오잖아요. 그렇죠. 그 법리적으로 정말 관련이 있는 건 최성해 총장이 나는 준 적이 없다 이거 하나밖에 없어요. 그렇죠. 근데 이 말 자체도 최성해 총장이 어떤 의도를 갖고 얘기를 했는지 사실 의심이 되는 상황이고 증인으로서 어떤 신뢰도가 있는지도 잘 모르겠습니다. 이제는. 그렇죠. 이 사건의 이제 위조의 피해자는 이제 최성해 총장이기 때문에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이 이제 또 중요하게 다투어질 텐데 초반에 언론에서 보도된 최성해 총장의 진술이 계속 바뀌었던 것을 이제 다들 기억을 하시죠. 네. 처음에는 내가 준 적이 없다고 하면서 대장이 맞지 않는다. 뭐 이름 표기 방법이 잘못됐다. 그런데 사실상 그 동양대 안에서는 뭐 정결 규정이나 어떤 대장 관리하는 규정들이 잘 잡혀 있지 않았고 그 규정과 다른 실제 표창장들이 하나둘씩 계속 나왔었잖아요. 그런 네. 거를 보면은 최성해 총장의 진술의 신빙성이 그렇게 높지는 않은 것으로 보입니다. 그 상황에서도 검찰은 오늘 이제 상장 대장, 그 상장 일련 번호를 얘기를 하면서 정경심 교수의 딸 그 표창장은 일련 번호가 이상하다.
이전에는 일련 번호가 가지런했는데 여기만 툭 튀어나와 있. 말이 안 되는 얘기를 또 했습니다. 근본적인 의문, 우리가 아무리 그 인문학이 무너졌다 하더라도 인문학적 질문을 차곡차곡 한번 밟아갔으면 좋겠어요. 인문학까지 동원할 필요가 없겠네요. 너무 거창해요. 동양대 표창장이 뭐 그렇게 중요하다고 분에 넘치는 그런 실력이 요구되는 이런 위조를 했을까? 그것도 자신은 동양대 교수고 총장하고 가까워. 총장 보고 좀 하나 좀 만들어 달라. 총장이 해줄 수도 있는. 왜냐? 그 조민 씨를 며느리감으로 생각을 했다면서. 네. 네. 어? 한마디만 하면 비서가 다 알아서 만들어줄 수도 있었을 텐데. 그렇지 않고 자기가 그렇게 위조를 했다? 이거는 좀 이런 의문부터 우선 풀려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요. 이런 의문을 다 그렇습니다. 건너뛰고 뭐 그냥 이게 뭐 가능하느니 뭐 MS 워드에서 가능하느니 가능하지 않느니 아니 이 논의로 지금 던져갈 보냈죠. 일인지 싶어요. 네. 지금 재판을 보고 있으면 사실 내가 뭘 보고 있는 거지라는 생각을 자꾸 하게 돼요. 그리고 표창장 위조가 불가능하다는 거를 굳이 왜 내가 이렇게까지 힘들여서 해야 되나. 이건 이미 검찰 수사 과정에서 위조가 되나라는 의문점을 가졌을 것 같은 상황이에요. 근데 정경심 교수의 컴퓨터에서 나왔으니 혹은 그 당시에 정경심 교수가 조국 전 장관을 수사를 하라는 위에 상부의 지시가 왔으니 결국은 짜맞춘 게 아닌가라는 이제 의심을 버릴 수가 없는 상황이죠. 그래서 변호인이 뭐 시험 과정에서 이렇게 좌우로 늘리는 과정이 있었는지 뭐 그러면 검찰에서 하단 부분 노란선 이런 거를 지워야 한다든가 이런 공소 사실 아니면 포함시켜야 되는 거 아니냐라고 하니까 검찰이 무슨 말인지 잘 모르겠다, 이해가 안 간다 이렇게 얘기했다면서요. 아, 그 순간엔 또 잘 모르겠는데요. 이렇게 나왔다는 거예요? 약간 이제 그 검사 표현을 좀 이렇게 하면은 좀 그렇지만 약간 건들건들해요. 이게 무슨 말인지 모르겠는데요? 라고. 공소장에 당연히 포함되어 있어야 되는 내용인데 그 부분에 대해서 포함이 안 돼 있는 상태. 그러니까 검찰이 갑자기 뜬금없이 이런 방법으로 위조를 했다라고 얘기하면 사실 변호인 입장에서는 황당하죠. 여태까지 1년 가까이 재판을 해왔는데 이거를 왜 이제 와서 이렇게 말을 바꾸냐. 처음부터 그럼 그렇게 얘기하든가. 그런 상황이 되는 건데 검찰은 모르겠다고 진행한 겁니다. 근데 가끔씩 가다가 이제 검사들 중에 그렇게 딴전을 피우는 경우가 있긴 있더라고요. 본인이 좀 곤란한 입장이 되면은 딴전 피우고 넘어가는, 제가 좀 많이 봤어요. 딴전 피우고 넘어가는. 그래서 이번에도 아마 그 딴전 피우고 넘어가지 않았을까. 변호를 하다 보면은 이제 이게 안 되는 줄 알면서도 주장을 해야만 되는 그런 상황이 있거든요. 어쨌든 맞아요. 밀리면 안 되니까 이럴 경우에는 저희는 반대쪽의 입장에서는 아는데도 모르는 척하는 그렇죠, 것인지 진짜 모르는 것인지 모르겠다 이렇게 이제 또 공격을 하거든요. 맞아요. 그래서 네. 생각해보니까 내가 반대 입장인 경우에도 내가 모른 척 하는 것에 대해서도 다 이해해 주겠지. 근데 이 검찰이 뭐 예를 들면은 이 검찰 개인적인 어떤 뭐 그런 거라기보다는 자신의 어떤 역할을 하는 과정에서 자기는 이 역할을 해야 돼. 누군가는 이 역할을 해야 돼. 그렇다면 자기가 거기에 대해서 뭐라고 설명할 수는 없잖아요. 그쵸. 설명할 수 없는 부분에 대해서는 이렇게 딴전을 피울 수밖에 없었지 않았나. 그리고 재판에 들어가면은 검사들이 굉장히 자신감이 넘쳐요. 그러니까 그 상황에서 외곽 취재를 안 하거나 혹은 사안을 정확하게 모르면 검사 말이 다 맞는 것 같아요. 말려 들어간다. 네, 이런 그렇게 될 얘기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그 선배도 계속 해주는 거지만 야, 검사 말은 일단 의심을 해라. 네? 검사를 비롯해서 뭐 경찰이라든 공무원이든 그 사람들은 거짓말할 수 있으니까 그 항상 의심하고 얘기를 해라. 그 의심하고 들어라. 라고 얘기를 해주시는데 재판에 들어가서도 검사 얘기를 의심 안 할 수가 없는 상황들이 많이 와요. 근데 그 의심을 안 하는 것 같아서 너무 아쉽더라고요. 네. 그러니까 제가 이제 그 의심을 해야 된다고 얘기하는 게 이유가 이거예요. 사람들이 보통 거짓말을 하게 되면 죄의식이라는 걸 느끼게 되거든요. 어떤 면에 있어서든가. 근데 이게 나의 이익이 아니라 조직의 이익을 위해서 거짓말하는 경우에는 이걸 공익이라고 생각을 해요. 맞아. 그렇게 되면은 죄의식이 마비가 돼요. 죄의식을 안 느낄 수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날 위해서 했어? 나는 공익을 위해서 할 거야. 그러니까 거짓말하는데 전혀 죄의식을 안 느끼기 때문에 거짓말을 하는데도 거짓말 아닌 것처럼 보일 수도 있다. 그리고 그 사람들도 이제 그런 경우가 늘어나게 될 경우에는 대단히 능수능란해질 수도 그렇죠. 있다. 그러니까 일단 의심을 해라. 아무리 진실된 것처럼 보여도 의심해야 된다라고 얘기를 많이 했어요. 기억하고 있네. 그래요. 아유 착하다. 재판은 이제 막바지로 네. 향해 가고 있고 뭐 서증이라고 그랬나요? 네, 서증 조사입니다. 서증 그동안 조사. 있었던 증거를 다시 한번 보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참고인 조사 증인 신문이 끝났으니까 저번에 끝났죠. 네. 예.
그럼 이제 결심. 서중조사. 네, 네. 결심. 다다음 주에 서중 조사를 하고요. 11월 5일에 아마 결심 공판을 할 겁니다. 결심 공판. 그럼 그때 구형이 나오고. 그렇습니다. 그러면 선고는 언제? 선고는 11월 중순 안에 나오지 않을까요? 보통 한 달. 11월 아니요, 쯤? 12월 초 정도 나오지 않을까 싶은데 12월 말, 그러니까 12월 초 아니면 11월 말. 네. 왜냐면 이게 아무리 그래도 판결문을 작성을 사실 끝나고 그때부터 해야 되는데 네. 한 달 정도는 걸리거든요. 네. 최소한. 최소 한 달은 네. 걸리죠. 한 달 걸릴 것 같네요. 워낙 또 이게 네. 사회적 관심이 쏠리는 그렇죠. 거기 때문에 사건이 너무나 뻔하면 금방 나오잖아요. 그렇긴 한데 이게 증인 신문이 많아가지고 그 기록을 다 보고서는 어쨌든 간에 최소한 그 페이지 인용하고 그런 것 때문에 그 안 볼 수는 없거든요. 그렇기 네. 때문에 한 달 정도 걸리고 너무 빨리 해도 또 의심받고 너무 늦게 예. 해도 의심받고. 참 우리 언론들이 이게 무지한 것도 있는 것 같고요. 네. 게으른 것도 있고 여하간 검찰에 좀 더 기울어져 있는 것도 무시할 수 없는 것 많이 같고. 기울어져 있죠. 그래서 제가 어제 이제 기사를 어떻게 쓸까 고민을 하다가 어제부터 이제 오늘 이런 시연을 할 거라는 얘기가 들려서 어떻게 쓸까 고민을 하다가 이 저널리즘을 검색해봤어요. 너무 언론이 기울어져 있는 거 아닌가. 근데 이 저널리즘이 1935년에 있던 그 미디어 비평지더라고요. 그렇습니다. 예. 네. 1935년? 아니 네. 그렇죠. 우리나라의 세 번째 네. 미디어 비평지예요. 마지막 비평지였죠. 미디어 오늘 전까지는. 그 뒤에 또 뭐 하나 있었던 것 같아요. 근데 이분들이 저널리즘의 지필진들이 했던 말들이 너무 딱 와닿더라고요. 그 기사에도 나와 있던데 뭐라고 하냐면 우리는 오늘날 저널리즘이 차라리 실제의 뉴스를 실제 그대로 보도하여 주기를 바라는 자이다. 그리고 남의 것이나 자기의 것이냐를 막론하고 숨김없이 솔직하게 보도하였으면 하고 바라는 자들이다. 이런 얘기를 하는데 되게 오늘 기사 보면서 계속 이 말이 왔다 갔다 하더라고요. 거의 100년 전 얘기인데 네. 왜 우리는 100년 동안 발전을 못했을까요? 난 갑자기 그 생각이 드네요. 역시 우리 언론들은 결국 이 언론을 누가 지탱해 주느냐 여기에 이제 성패가 갈리는 것 같아요. 유튜브 보게 되면은 대부분 네. 자기 방송을 시청하는 사람들의 입장에 서게 되지 않습니까? 네. 근데 예를 들면은 시청자분들 대신에 야 조회수만 100 안 넘어도 돼. 야 그리고 저기 구독자 수 1000명 안 돼도 돼. 내가 밀어줄게 하면서 예컨대 삼성으로부터 내가 월 1억씩 받는다고 쳐봐요. 어떻게 될까요? 난 삼성 편만 드는 거야. 그건 월 너무나 1억이면. 간단한 원리를 우리가 너무 돌아서 이렇게 갔던 것 같아요. 그렇잖아요. 지금 언론들이 왜 이렇게 삐딱선을 타고 엉뚱한 기사를 쏟아내느냐. 그 언론을 지탱해주는 주체가 누군지를 봐야 돼. 그게 독자들이 아니잖아요. 그렇죠. 독자의 그 기여도, 그러니까 말하자면 구독자 비율이 지금 10%도 안 됩니다. 여러분들이 아무리 뭐 떠들고 기자들을 상해서 성토를 하더라도 기여도가 10%밖에 안 되는데 비웃지. 안 그래요? 그렇죠. 제가 언젠가 이런 말씀을 드린 적이 있어요. 뉴스는 공짜가 아니다. 기사는 공짜가 아니에요. 그런데 이 언론 소비자들은 다 공짜로 보고 있어요. 그럼 누군가가 돈을 대신해줬다는 얘기거든요. 그렇지. 그러면은 모든 건 마찬가지입니다. 자본주의 사회에서는 돈 낸 사람의 입장대로 쓰여지게 돼 있어요. 누가 돈을 냈는지 딱히 정해져 있는 겁니다. 검찰은 독자들보다 더 소중한 존재예요, 기자들한테. 왜냐, 정보를 주니까. 나의 특종 권리를 주니까. 나의 단독 권리를 주니까. 이게 또 한 가지는 뭐냐면요. 지금 검찰이 그 정의를 수호하는 것이 아니라 기득권을 수호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볼 수도 있는 것 같아요. 기득권을 보호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보면은 기득권자들이 사실 돈을 가지고 있는 거거든요. 네. 자본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기득권자들이란 말이에요. 그 기득권자들을 위해서 봉사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검찰이 힘을 가지고 있는 거고 왜 우리가 정권을 바꿨는데 왜 이렇게 힘이 없을까라고 하는 생각이 드는 이유는 지금의 민주정권이 기득권자가 아니라 정말로 기득권을 바꾸려고 하고 있기 때문에 힘든 거다. 이게 바로 이게 입증을 하고 있다고 생각이 들어요. 하여간 참 우리 저 민주 시민들 정말 고생이 많으십니다. 이 언론에 바로 세우기를 위해서 애를 많이 쓰시는데 그러나 이제 근원적인 문제가 있다. 바로 언론들이 누구의 젖줄을 물고 있느냐. 시민들의 젖줄을 물고 있는 게 아니거든요. 우리가 그렇잖아요. 솔직히 얘기해서 닦아놓고 얘기해서 김용민 TV에 들어와가지고 이 빨갱이를 그러면 제가 어떻게 생각하겠습니까? 뭐 이런 게 다 있어 하고 그냥 바로 블록 처리해버리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 이 기자들, 삼성이나 검찰의 젖줄을 물고 있는 기자들은 야, 언론이 어떻게 그럴 수가 있어? 공정 보도를 해야지. 왜 넌 이걸 안 보도해? 비웃습니다. 저한테 빨갱이라고 얘기하는 사람하고
똑같이 취급받으실 거예요, 아마. 그래서 언론이 바로 서려면은 이 나라 언론, 자본에게 결국 의지할 수밖에 없는 구조를 바꿔나가야 될 텐데 그건 뭐 사실 누가 할 수 있겠습니까? 저는 뭐 정부가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정부가 할 수 있어요. 법을 만들든지 어떤 규제를 만들든지 혹은 뭐 삼성에게 공정한 경제 주체로서 거듭나라 이렇게 압박을 가든지 그래야지. 아, 참 요즘에 고민이 많아요. 이렇게 시민들은 열심히 언론을 제자리로 가서 앉히게 하고 싶은데 언론은 완전히 삐딱선 타고 일탈을 하고 아예 그냥 가출을 해버리니 이거 어떻게 할 것인가. 그런 의미에서 보면은 김태현, 장용진 이상한 사람들입니다. 예. 예. 경제신문 사실 삼성으로부터 뭐 많은 좀 덕을 입어야 마땅한데. 그럴걸요? 예, 그래요. 자, 그러나 이분들은 지금 그쪽에 젖줄을 물면서도 딴짓을 하고 있는 게 아닐까. 참 이상하게 만들었네. 예, 나도 참 이상합니다. 예. 왜 경제지에서 사회부가 제일 열심히 뛰냐는 그 웃지 못할 욕도 아, 그래요. 네, 그런 얘기를 하시는 분들이 제법 있어요. 그래가지고 아, 그래요. 그 경제지인데 왜 이렇게 사회부에서 열심히 하느냐. 열심히 한다는 말에는 또 왜 이렇게 니네들 튀냐 이런 얘기겠죠. 네. 튄다라는 말을 조금 이제 자기들 딴에는 완곡하게 표현을 한 거죠. 그래요. 왜 이렇게 열심히 하느냐. 네. 예. 완곡하게 열심히 하느냐. 예. 그래서 이렇게 사실 180석을 뽑아주신 국민이 있는데 이 국민들이 볼 게 없고 할 게 없어요. 읽을 게 없어요. 솔직히 말씀을 드리면 저도 어떤 이제 보도가 탁 터지면은 일단 안 읽고 조금 시간을 둡니다. 왜냐하면 너무 이제 금방 나올 수 있는 것들은 자극적이거나 아니면은 편향된 내용이 많으니까 어느 정도 조금만 뭐 예를 들면 아주경제신문 같은 논조가 조금만 더 있어도 네. 골고루 읽을 수 있을 텐데 완전 편향적이어가지고 읽을 게 없기 때문에 진짜 이 채널에서 그나마 가장 빠르게 사실은 소개해드리는 거잖아요. 이렇게 보도 같은 경우 네. 특히 이제 재판 결과라든지 아니면 재판 진행 과정이라든지 또 오늘 또 아주경제에서 단독 하나 또 내셨던 것도 그렇고요. 그거는 이제 좀 안 하려고 했는데 사실은 좀 더 시간을 두고 묵히려고 했던 건데 다른 데서 한다 그래가지고 일단 급하게 냈어요. 그러니까 옵티머스의 이 이전 대표죠. 네. 이혁진. 예, 이혁진 씨. 네. 이혁진 씨가 미국에서 저희들한테 이제 그 자료를 보내왔어요. 그러니까 자기가 좀 억울하다는 얘기를 썼더라고요. 그래서 근데 사실 저는 이제 이혁진 씨 말도 상당히 많이 검증을 해봐야 된다 생각을 해가지고 조금 시간을 두려고 그랬어요. 그래서 좀 지켜보고 2, 3일 정도 좀 시간을 두고 취재를 한 다음에 팩트 체크까지 좀 끝나서 그 다음에 이제 낼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보니까 지금 급하게 그새 또 어느 방송사랑 인터뷰를 하셨다고 네. 해서 안 되겠다. 일단 내고 팩트 체크랑 이런 것들은 따로 또 준비를 해야겠구나 라고 지금 이제 기사를 지금 일단 송고는 했어요. 근데 앞으로 저희가 좀 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혁진 씨 같은 경우에도 본인이 주장하는 바가 있고 또 저희들이 볼 때 팩트가 아니다 싶은 부분도 있고 이런 말씀 드려도 죄송합니다만 이분이 성범죄에 연루됐다 이런 얘기 있죠. 근데 어느 정도 그 부분은 또 사실로 저는 보고 있거든요. 이렇게 그 건 같은 경우는 이분이 옵티머스 어쩌고 하는 걸 제가 모르고 있을 때 옛날에 제가 그 용감한 기자들이라는 데 네. 출연한 적이 있었는데 아, 그래요? 그때는 이제 그런 게 그런 프로에 있으잖아요. 나가셨군요. 올 언니. 용감한 기자들에서 제가 이혁진 씨 그 성범죄 부분에 대해서 얘기를 했던 적이 있어요. 그때는 어떻게 됐었냐면은 이혁진 씨가 그때 이제 이모 씨라고 유명 탤런트가 있거든요. 네. 그분하고 친인척이다라고 네. 이렇게 알려져 있는 바람에 유명 탤런트의 친인척이 이런 짓을 했다라고 아, 해서 그렇게. 이렇게 예 보도를 했었어요. 네. 근데 알고 봤더니 그분이시더라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 뭐 확정 판결까지 났으니까 네. 그런 부분이 있는데 그런 면을 고려하면은 제가 이 사람 얘기를 어디까지 믿어야 되느냐 싶어요. 그래서 검증을 해야 돼요. 네. 검증을 해야 되기 때문에 제가 시간을 좀 두겠다고 했는데 여건상 일단 먼저 냈습니다. 네.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뒤에 후속 취재라든지 검증을 꼭 할 거라는 거를 미리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선거법 공소시효가 이제 오늘까지였어요? 그렇습니다. 15일까지였습니다. 방금 전에 속보가 하나 또 왔는데 네. 검찰에서 최강욱 의원을 불구속 기소했다고. 뭘 선거법 위반으로? 네. 뭘로? 비례대표인데 뭔 또 잠시만요. 뭐, 제가 비례대표인데 뭐야? 허위사실 유포 혐의 기소라고 되어 있네요. 정당 고발 사건 수사하여 허위사실 유포로 공직선거법 위반. 어떤 혐의가 뭔 있는데? 허위 사실이야? 글쎄요. 이게 갑자기 왜 헐. 아 이렇게 되어 있네요. 그 검찰은
최 대표가 과거 조국 전 장관 아들의 인턴 활동 확인서를 허위로 작성하고도 선거 기간 유튜브 방송 등에 출연해 인턴 확인서 허위 작성은 사실이 아니다 하고 발언한 것을 허위 사실 유포를 아이고, 보고 이거는 자백을 인정한 것으로 말 그대로 환장하다. 이거는 혐의 쪼개기 아니야 이거. 네. 혐의 쪼개기가 이거 아주 진짜 나쁜 짓 아닙니까? 이거는 저질이에요. 이거는 검사가 무슨 이렇게 이런 걸 보고 저질이라 그래 저질. 그러니까 이제 말하자면 최강욱 너 죽어야겠다. 너 왜 이렇게 살아있니? 빨리 죽어라. 이거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예. 아니 이건 지금 재판도 진행 중인데 만약에 재판에서 무죄로 나오면 어떻게 됩니까? 그러면 검찰이 또 책임을 져야 되지 않을까요? 그래, 책임을 지지 않죠. 근데 이 네, 부분은요 검찰에서는 공소시효가 임박했기 때문에 이런 변명을 할 거예요. 근데 이렇게 나중에 밝혀진 경우에는 공소시효가 뒤로 연장된다는 그런 법리가 있었어요. 지난번 같은 경우 선거가 끝난 지 1년이 지났는데 기소를 한 사례가 있었어요. 그래서 공소시효가 지났다라고 주장을 했는데 아니다. 이거는 공소시효가 지난 게 아니다. 라고 해가지고 그때 논리를 그때 피운 게 있어요. 이렇게 발생 시점을 기점으로 해야 된다 해가지고 그러니까 그런 부분도 있기 때문에 이게 공소시효 문제는 이건 좀 핑계일 거고요. 여하튼 우리는 최강욱 의혹을 절대 넘길 수 없다. 야, 진짜 싫어하는구나 최강욱을. 어떻게든 간에 배지를 떼겠다 이겁니다. 와 근데 재판이랑 이거랑 완전 좀 두 개 다 재판에서는 최강욱 의원이 표창장을 인턴 확인서를 내준 거는 권한이 있는 자기 때문에 문제가 되지 않아요. 네. 이거는 조국 전 장관을 잡아넣기 위해서 걸어놓은 거고 아예 최강욱 의원은 따로 이렇게 하는 거는 검찰이 어찌됐든 조국 전 장관을 못 잡으면 최강욱 의원이라도 잡아야겠다. 이렇게 보이는데요. 결국엔 이겁니다. 검찰 개혁을 말하는 사람은 누구든지 우리 손아귀를 벗어날 수 없다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에 관한 한 윤석열이든 이성윤이든 똑같다. 그러니까 우리가는 검사라고 해서 이 사람은 좀 낫겠지. 검사 중에서 이 사람은 좀 나은 검사겠지. 아니라는 겁니다. 검찰 개혁을 말하는 사람은 누구든 검찰의 적이 될 수 있고 누구든 검찰의 표적이 된다. 이거 진짜 너무 코미디네요. 네. 최강욱 대표가 아니었다면 기소가 되지 않았을 그런 내용인 것 같아요. 저도 변호사 사무실에서 일을 하고 있지만 누가 제 밑에서 인턴을 하겠다고 오면은 그냥 저는 제가 시키고 싶은 일 시키고 네. 저 바쁘면은 그냥 집에서 공부하라고 하고 밥 사주면서 뭐 공부 많이 했니 이러면서 써줄 수 있는 충분히 그런 내용인 것이거든요. 사실 변호사가 작성하는 그 인턴 확인서라는 게. 그런데 지금도 해주십니까? 못할 것 같습니다. 아니 큰일 날 것 사실 같네요. 저희는 어떻게 로스쿨을 한번 들어가 보려고 지금 마음을 먹었습니다. 이게 제가 사실 이 조국 전 장관하고 그 최강욱 대표 건을 가지고 우리 이 이전에 인턴을 많이 부려먹었어요. 그래가지고 너 똑바로 안 하면은 인턴 확인서 안 끊어준다고 그랬는데 야 진짜로 앞으로 조심해야겠네요. 이건 아니 너무 볼 때는 게 자기 혐의에 대해서 내가 무죄를 주장해서 무죄를 주장한 건데 그리고 이분이 억울하신 부분에 있어서 말을 한 건데 그거를 또 허위사실 유포로 본다는 게 이게 지금 무슨 어떻게 돌아가려고 그러는 건지 정말. 이재명 지사 같은 경우에 그렇죠. 그렇잖아요. 예. 네. 똑같은 거예요. 지금 이재명 지사도 나는 억울하다 얘기를 했는데 그렇죠. 그거를 가지고 또 허위사실 유포라고 해서 다시 기소해가지고 결국에 무죄 확정 판결 받긴 했습니다만 너무 오래 걸리잖아요 시간이. 그때 이재명 지사 그 발언과 관련해서 허위사실 유포권은 법원에 의해서 어떻게 판단됐느냐. 1, 2, 3심 다 의견 표출이다. 이걸로 그냥 끝났어요. 근데 이걸 허위 사실 유포? 사실을 이야기했다? 이것들은 뭘 모르는 국민들 또 자기들에게 우호적인 언론들에 의해서 야 최강욱이가 뭔 잘못을 한 모양이다. 이렇게 국민들로 하여금 오해하게끔 기사 써 얘네들아. 내가 많이 도와줬지. 기사 쓰란 말이야. 이런 거 같고 또 이 검찰 내에 어떤 편집국장께서 또 이렇게 큰 그 그림을 만드신 게 아닌가. 이게 되게 황당한 게 뭐냐면 이렇게 보도가 되고 나면 검찰 개혁을 말하시는 분들의 힘이 굉장히 떨어져요. 왜 그러냐면 그 기사를 보시는 분들이나 이 상황을 인식하시는 분들이 범죄를 덮으려고 검찰 개혁을 외치는 거 아니냐 이렇게 반대 논리를 갖고 오시거든요. 또 이런 게 있어요. 지금 최강욱 대표가 이제 언젠가는 법사위로 올 거라고 지금 돼 있는데 이렇게 걸어는 법사위로 못 오게 할 것이다. 그런 반대의 논리로 작동을 할 수도 있겠네요.